한번 여러분 큰 흐름에서 꺾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실 대중은 냉정합니다.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는 걸 저는 그렇군요. 네, 꺾였을 때 이미 확인을 했고 확신을 했고 이준석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많이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김소연 변호사님인데 결국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네. 네, 2주 전에 송치가 됐는데 처음에는 증거인멸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김철근의 어떤 그 네, 각서 그쵸. 이런 네. 것들이 7억을 지정하는 곳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증거인멸이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라고 다들 증거인멸로 송치가 되고 결국은 기소가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증거인멸은 증거 불충분으로 판결이 됐고요. 오히려 무고죄로 송치가 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쉽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나요? 네네네. 네. 일단 저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네. 성접되는 사실 팩트인데 네. 공소시효 문제가 분명히 이제 그렇죠. 통과가 안 될 것이다. 공소시효는 이미 네. 끝났죠. 네. 네. 그래서 조금 무리하게 수사를 뭐 해도 공소시효는 통과 어떻게 못해요, 여러분. 이거는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는 이렇게 뚫고 간 사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든 안 될 거라 생각을 했고, 네. 이제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또, 무고의 혐의가 이제 좀 중요하게 봤었는데, 네. 무고 같은 경우는, 전제 조건이 성상납 받은 게 팩트여야 해요. 또는, 그것을 사실로 인식을 이준석이 했다라는 합리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 네, 그런데 오늘 강신업 변호사님 또 인터뷰도 보고 하니까 네. 제가 들어갔을 때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뭐 먹었던 시알리스라는 보조제부터 시작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마담 실제로 이준석을 데리고 그 성매매 여성에게 네. 안내를 해줬던 마담의 진술. 마담의 네, 진술. 그리고 또 네. 위성 관광 호텔의 체크인 예. 기록까지 전부 다 객관적 증거로서 드러났다라고 하니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다. 예. 단지 공소시효 때문에 빠져나갔을 뿐. 그런데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니라 이준석 본인 얘기잖아요. 네.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남 얘기처럼 네. 기억이 안 나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쉽지 않죠. 예. 네, 젊은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해서 뻔히 맞다, 틀리다, 기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네. 그것을 고발한 상대에 대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이고요. 네. 다만 이제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보통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거는 드러난 증거를 숨기고 또는 범인을 도피시키고, 네. 그러니까 증인을 도피시키고, 증인을 도피시키고. 자, 이런 형태로 많이 드러나는데, 네.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없는 증거를 만든 거예요. 그런 사실 없다라고 사실 확인서를 장의사로 하여금 네. 써달라고 해서 그것을 변호사 통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인멸로 볼 수 있느냐, 없는 문서를 만들어서, 근데 그 내용이랄 게 뭔가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기관이 사실 뭐 이걸 아무리 열심히 수사해도 네.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정도로 내가 전혀 정말 헷갈리게 써놨다. 정말 네. 중요한 것들을 가려놨다라고 네. 할 정도의 사실 확인서가 아니라 그렇군요. 그냥 그런 사실 없다. 이 정도입니다. 이거는 어느 수준이냐면 이제 범인이 피의자가 나는 억울합니다. 이 수준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리적으로 평가할 때 이것은 증거 위주로 보기 조금 어렵다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 정도 그냥 참고인이 변명 그냥 도와주는 수준에 예. 있는 사실을 숨기거나 뭐 범인을 도피시킨 게 아니라 증인을 네. 도피시킨 게 아니라 그런 판례가 있어서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강신업 변호사님께서 이거 무고죄 고발을 해놓고 나서 예. 조금 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더 이제 이준석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경찰은 법 전문가들이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네. 검사 단계 가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최근에 그 모해 목적에 모해 증거 위조죄로 별도로 또 고발을 해놨거든요. 모해. 네. 아하. 네, 이거는 이제 네. 완전 달라요. 자기의 자기의 피의 사건을 예. 빠져나가기 위해서 증거를
뭐 작출하거나 또는 뭐 범인을 도피시키거나 증인을 도피시키거나 이런 차원의 증거 위조가 아니라 네. 모해는 뭐냐면 타인을 징계받게 하거나 타인을 처벌받게 하거나 그러기 예. 위한 증거를 만들었을 때 이제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실은 김철근이 장의사와 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투자 각서와 네. 교환한 사실 확인서는 그런 사실 없다. 이렇게 되는 순간 이게 사실로 인정되면 그 이준석을 성상납으로 고발한 네. 김세희 대표나 강석 변호사 요 고발인들이 지금 이준석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에요. 네. 이들이 피의자인데 피의자들로 하여금 중요 증인인 장의사가 이준석은 그런 사실 없습니다 하고 말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내면 이들은 허위사실 적시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게 크습니다. 됐군요. 네, 그럼 이들을 모해하기 위한 모해 목적으로 네. 증거를 적극적으로 작출한 행위는 모해 목적의 증거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제시를 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또 검사가 다시 한번 살펴보거나 경찰에서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아까 저를 고소한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준석이. 네, 네. 무고 아니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무고죄로 고소하고 고발하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 아마도 강신업 변호사님이 고발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제 손으로 뭘 웬만하면 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이준석에 대해서는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아하. 진짜 이제 한번 꺾어놨고 그렇죠. 네. 조국이 한번 꺾인 다음에 아무리 강성 팬들이 가서 그 물티슈로 차를 닦아주고 그렇죠. 뭐 네. 블루 로즈 뭐 이렇게 뭐 파란 장미 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네. 앞에서 조국 집회를 하고 해도 한번 여러분 큰 흐름에서 꺾인 정치인에 대해서는 사실 대중은 냉정합니다. 그 부분을 저는 어쨌든 짧은 정치 뭐 인생에서 네. 분명히 봤기 때문에 반대로 저에 대해서 아무리 음해해도 전 결정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어떤 잘못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꺾이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고 반대로 이준석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한 번 큰 스크래치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네.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라는 그렇죠. 큰 네. 스크래치 그것도 뭔가 되게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뭐 이런 네. 사상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탄압을 받은 것처럼 본인은 네. 포장을 하지만 알고 보면 사실은 치졸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20대 네. 초반에 박근혜파리 하면서 성적대 네. 받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는 걸 저는 그렇군요. 네, 꺾였을 네. 때 이미 확신을 했고 그 다음부터 사실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렇...